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주식회사 트위니의 천홍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트위니는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로봇이 실내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처럼 아무런 인프라 구축 없이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로봇이 그 공간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리고 다시 그 공간에 왔을 때 센서에 인식된 데이터하고 처음에 그렸던 지도하고 매칭을 시켜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넓고 복잡해지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식된 센서 데이터에 장애물이나 사람, 아니면 물건들도 옮겨져 있고 하기 때문에 지도하고 센서 데이터가 매칭이 쉽지가 않아서 많은 로봇들이 인프라를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에 QR코드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비컨이나 UWB 같은 신호 발생 장치를 활용을 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는데 결국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트위니에서는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인프라 구축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완성된 것이 2019년도.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로봇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트위니는 쌍둥이가 창업한 기업이라서 트윈이라는 사명이고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엔지니어고, 쌍둥이 동생인 최영석 대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8년 동안 근무한 경영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트위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니가 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던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대상을 잘 따라다니는 추적 로봇 기술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기술들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이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인프라 구축 없이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 로봇이고, 이름은 나르고입니다. 물건을 나르는 나르고라고 하는 로봇이 인프라 구축 없이 마트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좁은 통로도 잘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한 똑같은 로봇인데 이건 중앙도서관에서,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슷한 동영상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류창고에서 찍은 건데요. 물류창고 보시면 박스가 쌓여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고 넓은 환경인데, 이 환경에서도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에 납품했을 때 그 경덕산업 사장님께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자율주행 로봇이 아닌 사람을 따라다니는 추적 로봇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걸어다니는 잘생긴 사람이 저고요. 뒤에서 방해를 하는 사람이 제 쌍둥이 동생 천영석 대표입니다. 네, 똑같은 옷을 입은 쌍둥이가 돌아다녀도 헷갈리지 않고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입니다. 네, 중간에서 방해를 해보지만 헷갈리지 않고 정해진 대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조명에 강인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실험입니다. 아이고. 네. 조명에 강인하지 않은 추적 로봇이라서 실패했다는 타 회사 소식을 듣고, 조명에 강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명에 강인하게, 센서는 RGBD 센서라는 것을 쓰는데, RGBD 센서는 20만원대 센서지만 거리와 색깔을 다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식을 해서 대상을 조명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트윈에서 만든 자율주행 로봇과 추적 로봇을 결합을 해서 이렇게 기차처럼 이동을 하는 로봇을 2019년도 로보월드 그리고 2020년도 CES에서 선보였었습니다. 네, 이 자율주행 로봇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마트에서도 선보였습니다. 네, 병원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드렸던 이야기들은 전부 2019년도까지 트위니가 자율주행 로봇을 이렇게 잘 만들었었다 하는 이야기였고, 기술력이 이제 밑바탕이 되니까 2020년도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사업화를 해 나갈 거냐,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사업화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네, 트위니에는 관제 시스템이 당연히 있는데요. 저희가 알게 된 것은 로봇을 한 대, 두 대, 세 대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여러 대 납품을 하게 될 때는 사람이 관제 시스템으로 로봇에게 작업을 할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작업 할당을 컴퓨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기반으로 플랫폼 서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서버가 작업을 자동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서비스단에서 생성된 로봇이 할 일들을 플랫폼 서버가 다양한 로봇들에게 최적화된 업무 배정을 해줍니다. 로봇의 위치 아니면 로봇의 배터리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작업 배분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할 때 이제 트위니는 자율주행 기술이 뛰어나지만 또 트위니가 한계점을 느꼈던 게, 각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로봇을 납품할 때 고객이 원하는 것을 트위니는 잘 알지 못하는구나. 병원에서 원하는 거, 호텔에서, 물류센터에서, 또 고층 빌딩에서 원하는 정확한 니즈에 맞춰서 트위니가 하나하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트위니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고객의 성향이나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드웨어도 고객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서비스도 하드웨어에서 고객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트위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기술력에 충실하고, 서비스는 다른 자율주행 기술력이 없더라도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기술력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기술이 없어도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 타프를 만든 것이 2020년도에 저희가 주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트위니의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트위니에서도 두 가지 서비스를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둘 다 물건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인데, 첫 번째 서비스 타라스 N에 대한 소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료 직원에게 물건을 전해야 하는 A씨. 물건을 준비하고 또 상대방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고 건네주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느라 한 세월이네요. 같은 일을 해야 하는 B씨. 자율주행 로봇을 호출하고 보낼 물건을 실으면 끝.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도 없네요. 타라스 실내 무인 운송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타라스 N을 활용한 실내 무인 운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개의 물건을 준비하여 각각 다른 두 목적지로 운송해 보도록 하죠. 경로상에 자동문과 승강기도 추가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타라스는 자율주행 로봇과 함께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낼 물건과 받는 사람을 입력하면 초심자들에게 운송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알림이 가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알림을 확인하여 운송 작업에 동의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현재 운용 중인 모든 로봇들의 작업 상태와 배터리 잔량, 동선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로봇이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이번엔 저 로봇이 가장 적합한가 보군요. 자율주행 운송 로봇은 별도의 설비 없이도 마치 사람처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유리문도 이용할 수 있죠. 모두 트위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정상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봇이 도착하면 보낼 물건을 싣고 앱으로 로봇을 출발시킵니다. 이로써 운송 업무를 로봇에게 맡기고 하던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죠. 물건을 전달받은 로봇은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주행합니다. 장착된 센서만으로 복잡한 환경은 물론 바쁘게 오다니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첫 번째 목적지인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알림을 받은 담당자가 물건을 수령하면 로봇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주행을 이어갑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엘리베이터 서버와 연동하여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주변 환경 탐지 능력으로 승강기 안에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가능하고 층간이동도 자유롭죠. 최종 목적지까지는 유리벽과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로봇은 투명한 유리를 감지하고 360도 제자리 회전을 할 수 있어 이런 곳에서도 문제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여 물건을 전달하고 나면 일련의 운송 작업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로봇은 시스템에 의해 곧 바로 다음 서비스를 이어나가거나 남은 전력량에 따라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타라스는 대형 사무실은 물론 물류 창고나 병원 같은 어떠한 산업 현장에서도 곧바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타라스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2배 더 커지고 3배 더 행복해집니다. 자율주행 무인 운송 서비스 타라스. 네, 타라스 N이 이 서비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런 사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관리자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여러 군데 납품이 되고 있고, 지금 네, 대전의 건양대학교 병원에 가시면 이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동작 이 타라스 N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연을 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에게 이 물건을 얼만큼 보내겠다라고 지정을 해서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수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로봇이 출발을 하고, 로봇이 먼저 물건을 받으러 가고, 물건을 받고 나면 그 물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러 이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로봇이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띠링띠링 알림이 오니까 사람이 로봇이 도착했구나 하고 물건을 넣어주고 로봇 출발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로봇이 출발을 합니다. 네, 로봇이 뒤에도 센서가 달렸기 때문에 앞뒤로 다 보면서 뒤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띠링띠링 알림이 울리고 그러면 사람이 로봇이 왔구나 해서 물건을 받으면 로봇은 이제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거나 다음 일을 수행을 하러 가게 됩니다. 네, 이 영상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찍은 건데요. 이 영상도 비슷한데 로봇을 제 동생 차영석 대표가 방해하는 장면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열심히 가는데 한번 방해를 해봅니다. 그 방해를 할 때 로봇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가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네, 굉장히 똑똑하게 자기가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에 보셨던 시연을 우정사업본부랑 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찍었던 영상인데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과기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시연을 보러 오셨고 정말 예상치 못한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저 정도의 사람을 동원해서 테스트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봇의 시야를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자기 위치를 잘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프라 구축 전혀 없이 로봇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자들이 많은 공간에서도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했었던 킨텍스에서 열린 로보월드라고 하는 전시회 장면인데 로봇들이 보시면 부스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밖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네, 협회 허락을 받고 저희가 전시회장 전체를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킨텍스 전시회장 굉장히 넓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잘 이동하고 다중 로봇, 여러 로봇을 한 번에 제어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도 국무총리께서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아까 과기부 장관님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음에도 미션을 정확하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은 실내에서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기술은 저희는 거의 완성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트윈에서 만든 서비스는 그 타프를 기반으로 한 타라스 N 말고 타라스 L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물류센터에서 팔레트를 실어 나르는 500kg까지 실을 수 있는 로봇입니다. 정해진 로딩 언로딩 스테이션에 물건이 올라가 있으면 로봇이 그 물건을 또 다른 로딩 언로딩 스테이션으로 들고 이동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지금 동영상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지금 로봇이 이제 하드웨어가 완성됐고 완전히 서비스 납품 계약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납품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은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셉 영상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아웃박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저 사진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월드에서 국무총리께서 방문해 주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2020년에 트위니가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트위니가 2021년에는 뭐 하느냐, 그것을 조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로봇을 납품하는 것은 병원, 물류센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납품을 하는데, 납품하면 그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B2B 시장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공항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 물건을 옮기고 싶을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팔아서 개인이 그 로봇을 들고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 답은 공유 로봇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을 공항에 여러 대를 설치해 두면 필요한 사람이 쓰고 쓴 만큼 돈을 내는 거죠. 백화점에서도 내가 쇼핑을 하면 할수록 짐이 늘어나는데, 그 짐을 옮겨 다닐 수 있는 로봇을 여러 대를 설치를 해두면 쓰고 싶은 사람이 로봇을 어플로 호출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바일 자전거나 모바일 전동 킥보드는 정해진 구역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률도 높고 파손율도 높지만, 로봇은 스스로 누가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지역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 염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동차에 비해서도 자동차하고 로봇은 가격이 사실 비슷합니다만, 뭐 기름을 넣어줄 필요도 없고 타이어를 갈아줄 일도 사실상 없고, 뭐 세차라든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누가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차라든가 이런 손이 덜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개인이 쓰는 것 외에도 더 큰 시장은 어디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택배 시장하고 음식 배달 시장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는데, 이들이 시간이 아깝게 짧은 구간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은 오토바이를 내린 다음에 실내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들이 지금 한 건당 받는 돈이 4,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구간은 1km에서 2km. 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내에 들어갔을 때 많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겠다.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기사가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트럭에 짐을 잔뜩 싣고 아파트로 옵니다. 그때까지는 수십 개의, 수백 개의 짐을 싣고 왔는데, 빠르게 고속도로를 통해서 왔는데,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면 먼저 101동에 가서 1층, 8층, 12층, 23층 돌아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택배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102동으로 가고, 또 전달하고 나면 103동으로 가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학교 캠퍼스 같이 넓고 건물이 많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이 크다. 이 시장에서 일단은 택배 기사나 음식 배달 기사분들이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트럭에서 내린 이유, 오토바이에서 내린 이후에 로봇이 대신해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을 누구한테 팔 거냐? 아파트에 가서 이 로봇을 5대를 사세요. 택배 기사가 와서 로봇한테 대신 일을 시키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죠? 아파트에 좋을 게 사실 없어. 생각해보면 아파트가 좋을 거는 뭐 좀 첨단 이미지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로봇을 5대, 10대씩 산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아파트 주민이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로봇이 내려놓나 택배 기사가 내려놓나 내 집 앞에 내려놓는 건 똑같으니까. 실제로 이득을 보는 것은 택배 기사죠, 그죠? 아니면 짐을 가끔 옮길 때 활용하는 주민들이 이득을 볼 때도 있지만, 이를 아파트한테 로봇을 구매하세요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아파트에 가서 내가 로봇을 5대 설치할 공간만 주세요. 그러면 그 5대 설치하는 공간만 받아서 그 5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돈을 낼 수 있는 공유 로봇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존 배달 로봇 스타쉽이라든가 뭐 아마존에서 만든 로봇들은 오토바이를 대체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오토바이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토바이에서 내린 이후의 시장을 노리는 것이 대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윈이는 기술에 집중을 하고 서비스를 할 기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뭐 배달, 택배 그리고 일반 쪽은 트윈이가 직접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달이나 택배 쪽은 이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기업을 찾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윈이는 타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과 로봇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엘리베이터 자동문과 연동하는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서비스 운영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대상들, 즉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베이민 라이더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섭외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을 시키고 설치 대상인 아파트나 고층 빌딩 같은 곳, 대학교 캠퍼스 이런 곳을 섭외를 하는 해서 운영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로봇을 팔게 되고 서비스 운영사는 서비스 이용료를 받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로봇 렌탈 가격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로봇이 이동하는 1분당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면 될까? 실제로 뭐 분당 돈을 받거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1분당 200원을 로봇이 이동하는 1분당 200원을 받게 되면 3시간 하루에 3시간을 이용하면 한 달에 90시간 그러면 108만 원을 벌게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윈이의 천홍석 대표였습니다.